1번부터 6번까지 질문. 5번 문제. 거기 아마 3번, 4번, 5번이 이렇게 쭉 써있는데 여기 답안지가 없지, 그지? 서술형이라. 이런 거야, 인생이란 게. 일단, 여러분들 거기 5번 문제 한번 볼게. 자, A와 B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라고 했는데, 자, 5번의 문제는 그래프에서 농도의 변화를 가지고 개수를 찾아라. 첫 출발에 여기 이제 6부터 출발해서 6. 이게 몰농도거든? 근데 얘가 줄어가지고 몇이 되었나 봤더니 1이 되었다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게 누구냐? A야, A. 그럼 A는 무조건 반응물인 거야. 위에서 보면. 그치?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졌거든. A라는 기체 상태의 반응물이 B라는 기체 상태의 생성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리고 평형상수 K를 줬고, 그러면 늘어나는 값, 다시 말해서 여기 약 2.5 값, 여기까지 늘어나는 값이 누구냐 봤더니 이게 B더라 이거야. 생성물이겠지.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값을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 이 식이 존재할 때 A라는 반응물이 반응 전에 6만큼의 몰농도가 있었던 거야. 6만큼의. 그런데 B라는 애는 얼마 있었느냐? 없었다는 얘기예요. 0. 요거거든. 요 시간대에 이제 평형에 도달한 거고. 근데 얘가 반응을 통해서 K수의 B, A 대 B로 반응을 했을 거라고. 그런데 남은 게 얘는 1몰 농도가 남았고 2.5몰 농도가 생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되면 가운데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는 거야.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결국 얘 같은 경우는 5몰 농도만큼 줄었고 얘는 2.5몰 농도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 B가 2대 1이다. 근데 이걸 직접 여기서 보자는 거지. 얼만큼 감소했고 5만큼 감소했고 얼만큼 커졌어? 2.5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게 계습이다. 얘들은 2대 2다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되면 평형상수 K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A의 몰농도 여기다 계수 올리지. 지수에다가. 그 다음 B 몰농도 1. 여기에 자 얘를 대입하는 거야. 평형농도 1몰농도의 제곱분의 2.5. 고로 얘는 1보다 큰 K값이 만들어진다.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K는 3번이 답이죠. 5번은. 오케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니네 4번은 괜찮아? 해줘? 4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자, 4번 문제를 보면 얘들의 반응식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이 상태는 지금 균일 상태거든. 균일. 이렇게. 균일한 평형 상태의 값이야. 근데 25도씨라고 온도를 일정에 잡아줬는데 1리터 강철 용기 1몰이면 1몰 농도 얘들아. 용액 1리터 속에 1몰 들었으니까. 그 다음 B 2몰을 넣었다. 얘 2몰 농도야. 어떤 기체든 혼합 기체잖아 지금. 근데 각각의 순수 기체는 이런 몰 농도를 갖는 거야. 기체는 섞여도 괜찮으니까. 얘는 0이었던 거지. 자, 평형에 도달했을 때 라고 했어.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이 비율이야. 근데 얘 힌트만 줬어. C양이 1몰이었다. 어차피 강철 용기니까 1리터잖아. 그럼 1몰 농도라고 보는 거야. 그럼 결론은 뭐냐? 아, 얘가 1몰 농도가 생겼구나. 그럼 이 1몰 농도 반응해야죠. 얘는 0.5몰 농도 반응해야죠. 그래서 얘가 0.5몰 농도가 남고 얘는 1몰 농도가 남게 되어서 결국 K는 평형에서 K는 반응물 농도의 곱 올라가죠. 생성물 농도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풀면 0.5 곱하기 1의 제곱 2가 나와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오케이? 질문? 여러분 3번은요 불균일 평형 때문에 제가 낸 거예요. 3번은 1번은 그냥 N2, O2, ENO니까 3번 같은 경우 1번은 얘들의 몰롱도가 이거죠. 거기에다가 NO의 몰롱도 이렇게 쓰면 답이에요 이게. 근데 2번은 불균일 평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염화 암모늄은 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누구만 쓴다? 생성물의 농도, 누구? 암모니아의 기체의 몰롱도와 염화수소 몰롱도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됐어요? 그 다음 3번은요, 역시 불균일이니까 누구를 빼자? 물을 빼세요, 물을. 그래서 K 값은 이렇게 해요. 아세트산 수용액 분해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 이게 답이에요. 용매는 빠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세요. 다음 또 6번도 불균일 평형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기체만 써주는 겁니다. 고체 빼고. 됐어요? 불균일 평형이에요. 넘겨보세요. 7번에서 10번 사이 질문. 9번. 요거를 자꾸 모르는구나. 니네가 한번 봐봐. 9번에서 반응물은 얼만큼 변했냐? 0.2만큼 감소했지. 그지? 그럼 생성물은 얼만큼 증가해야 되겠냐는 건 개수 따라 움직이는 거야. 개수 따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NO2가 반응해서 이랬잖아. NO2가 반응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지. N2O4가 생긴데 그럼 얘들의 개수는 2대1이 되는 거야. 2대1. 화학 반응식 썼으니까. 다시 말해서 NO2가 0.2만큼 감소했으면 X는 0.1만큼 커지면 되는 거야. X 0.1이 정답이야. 알았지? 기억됐지? 그 다음 니은은 무조건 틀렸잖아. 평형이 도달 이후에도 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다. 그럼 평형상수 K는 어떻게 쓸 수 있어? K는 반응물의 농도 NO2 이거의 제곱에 N4야. 그런데 평형 농도를 갖다 여기다 넣는 거야. 평형 농도를. NO 대신에 NO2 대신에 0.4를 넣어. 제곱분에 N4 대신에 0.1을 넣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 얘는 1.6이 되겠나? 1.6분의 요렇게 나오겠죠? 보세요. 얘는 그냥 요게 될 거예요. 요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16분의 10이 되어서 얘 값은 요렇게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다. 다음 넘겨볼까요? 11번, 12번 질문. 됐어요, 이거는? 자, 넘겨서 기본 출제 문제 1번부터 4번 사이. 몇 번이요? 4번 문제 볼게요. 90조. 자, 04번을 봅시다. 얘는 식 자체가 이렇게 써 있어요. 모른다는 거죠, 앞에 개수를. 근데 반응물이 두 종류라는 건 알려줬고요. 생성물이 한 종류라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ABC 농도를 달리해서 측정한 결과가 이렇답니다. 문제 이거죠. 온도가 일정하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면 되냐면 실험 1만 갖고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실험 1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세요. A 기체가 0.4 몰롱도였어요. 그 다음에 B 기체가 0.2 몰롱도였고 없단 말이야.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이런 계수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농도를 보니까 얘가 0.1 몰롱도고요. 얘가 0.1 몰롱도고 0.2 몰롱도였대요. 자, 보세요. 없던 C가 생겼어요. 근데 얘는 감소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감소해야 돼요. 3대 1대 2라는 계수가 뜨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갔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K 값이 어떻게 나오냐? K 값이라는 건, 자, 반응물의 농도, 계수치고, 지수로 올라가야죠, 계수가. 비농도. 요런 K를 쓸 수 있었는데, 여기다 얘를 넣는 거죠. 0.1의 세제곱 곱하기 0.1, 그 다음 0.2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얘가 남고 4가 되겠죠. 이해가요? 얼마예요, 그럼? 400이라는 값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값이 1, 2, 3번이 모두 400이 나와야 됩니다. 왜? K는 변하지 않으니까. 뭐에 의해서 변하죠?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기억은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귿은요, 얘를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얘를 알아라고. 이거는 평형 농도가 아니잖아요. 현재 농도죠. 현재 농도를 대입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K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K에다가. 그럼 A는 몰농도의 현재 농도가 얼마냐? 0.5몰씩 넣었으니까 0.5의 세제곱이고요. 얘가 0.5고요. 얘가 0.5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0.5씩 다 넣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0.5 제곱분의 1이 되고요. 이거 100분의 25니까 이건 4가 떨어지겠죠. 4. 맞아요? 계산되죠? 됐어요. 그죠? 100분의 25일 거니까 25분의 100이 되겠죠. 4가 떨어지면 여러분 Q 값이 K 값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K가 400이면 적어도 뭐시죠? 그림을 보면 이만하다는 거예요. 맞지? 근데 얘가 이거보다 작다는 건 뭐 이렇다고 그냥 극단적으로 합시다. 극단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얘는 어떻게 줄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맞죠?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정반응 우세. 밑에가 반응물이니까. 맞잖아요. 밑에는 줄어야 되고 위는 커져야 되려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해 갔습니까? 다음 또 질문. 5번부터 7번 사이. 7번. 자, 7번 문제 한번 봅니다. 7을 보면 온도, 절대 온도 T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K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복법이죠. 하복법. 질소와 수소 기체를 반응을 하면 이렇게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화학 평형으로 유지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얘는 어쨌거나 평형상수가 4랍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값이니까. 자, 가는 0.1L 강철 용기에다가 얘를 넣은 초기 상태를 나타냈고 평형 상태를 나타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가가 얼마냐면 지금 보니까 0.1L 속이 1몰이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얘 몰농도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몰 농도다? 10몰 농도가 되는 거죠. 0.1L에 1몰이니까.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10몰 농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반응을 할 거라고요. 반응을 이렇게 몇 대 몇 대 몇으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죠. 됐지? 그래서 뭐가 나타나겠다? 얘들이 평형에 도달하겠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10이고요. 10이라면 예를 들어서 얘가 1대 3대 2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2x로 나와요. 그럼 얘 얼마 반응해야 돼? 얘 얼마 반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얘 평형 농도가 얼마 남아요? 이게 남고 얘는 이게 남고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리고 얘를 넣었을 때, 저 값에 넣었을 때. 알았습니까? K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말이에요. 굳이 X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기억년 대입을 대입을 해보세요. 그냥. 응? 대입을 해서 풀어보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 기억은 맞는 말이죠. 화학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이건 문제 없잖아요. 니은 한번 보세요. 만약에 가에서 질소가 0.3몰을 반응하면 했는데 여러분 0.3몰은 말 그대로 3몰 농도잖아. 그럼 얘가 반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3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3. 그럼 얘 얼마? 9. 맞죠? 1대 3이니까 얘는 얼마? 6. 그래서 얘 얼마 남아요? 10에서 3 빼면 7. 9 빼면 1. 6에서 그냥 6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결국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값이 뭐가 나와야죠? 이게 나와야 돼요. 4값이 나와야 된다고. 봐봐라. 7 곱하기 그 다음에 1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 뭐가 나오니까? 6의 제곱이죠. 7분의 36. 4 나와요? 안 나오죠. 평형에 도달하지 않잖아요. K 값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라고요, 그냥. 알았습니까? 3몰, 그러니까 0.3몰이 반응을 한다면 그 값이 0.3몰이라는 걸 바꿔줘야죠. 몰농도로. 0.1리터 속이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풀었더니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틀렸다는 겁니다. 디귿 보세요. 가에서 얘를 0.5몰씩 넣어 반응시켜도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반응물을 더 넣어준 거죠. 그러면 평형상수가 변해요? 안 변하죠. K값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거잖아, K값은. 그지? 뭐 정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물어본 거예요. 뭐 X구 구하라 이 문제도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지레 겁먹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또 질문 넘겨볼까요? 8번에서 10번 사이 몇 번? 9번. 9번에 뭐 인수 줬냐? 아까부터 계속 9번. 여러분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A가 B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평형식이 이렇게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K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도 이렇게 된다는 상수식은 쓸 줄 알아야죠. 이렇게 됩니다. 맞죠? 저 물농도 누구 대입한다? 평형 물농도를 대입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 보시니까 가와 다의 온도 T에서 부피가 1리터인 3개의 용기에 A, B가 들어있는 것을 무용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 반응 초기라는 거예요. 지금 반응 초기. 자, 가는 평형 상태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가 평형 상태라고 했을 때 한 개의 동그라미와 네모는 0.1몰의 A와 B다. 이 말을 잘 알아두세요. 동그라미가 A고요. 이런 뜻이에요. 각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0.1몰이니까 가를 보면 여러분 가는 잘 봐요. A가 얼만큼 있어요? 동그라미가 6개 있네요. 그럼 얼마?
6개 있으면 몇 몰 있는 겁니까? 0.6몰이잖아요. A가 0.6몰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6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 네모는 몇 개 있나요? 네모는 B는 3개 있어요. 그럼 0.3몰인 거죠. 됐습니까? 어차피 부피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부피는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 이 1리터라고 했으니까 자 1리터 얘는 0.6몰이 있는 거고 1리터 얘는 0.3몰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얘를 몰농도로 바꿔도 몰수 B가 몰농도 B예요. 그냥 보시면 부피가 동일하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 K에다 넣어봐요. 평형 상태니까 A가 0.6몰이고 B가 0.3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얘는 0.3 곱하기 0.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0.3, 0.6 나누면 맞아요?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니까 나 다도 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20분의 3이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나다도 무조건 20분의 3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한번 여러분 구해보세요. 나는 A가 얼마 들어있나요? A가 동그라미니까 0.4몰 들어있어요. 그럼 그냥 0.4 몰농도로 할게요. B는 얼마 들어있나요? 이렇다 해봅시다. 그럼 K에 넣어봐요. K에 넣었더니 0.4분의 0.2의 제곱 됐습니까? 그러면 2분의 0.2 얼마 나와요? 얘는 K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얘는 무슨 얘기입니까? 초기 농도나 평형 상태 전의 농도가 되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형 상태가 아니라면 모든 물질은 얘가 되려고 움직여요. K가 되려고 움직인다고요. 그럼 10분의 1은 20분의 3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 20분의 2잖아요. 작아요. 그럼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이건 이제 Q값이라는 거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야 20분의 3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평형 상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럼 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는 어떻게 될까? A가 몇 개인가 봐. 둘, 넷, 여섯, 7개네. 0.7 몰농도고. 그 다음 B는 몇 개입니까? 4개. 0.4 몰농도입니다. K에다 집어넣으면 0.7분의 0.4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7분의 4 곱하기 0.4가 되니까 얘들 역시도 70분의 16 얘로 나누면 35분의 8이 됩니다. 됐어요? 얘는 K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K가 20분의 3이 안 나오잖아. 35분의 8은 20분의 3보다 크냐 작냐? 얘가 극량값으로 찾아도 얘 40분의 6이지. 맞아? 얘는 30분의 8이고. 그럼 잘 봐봐. 어떻게 비교하는지 봐라. K는 20분의 3인데 얘는 35분의 8이잖아. 이렇게 곱하는 거야. 얘 얼마 나오냐? 160 나오지. 얘 얼마 나오냐? 아, 그러니까 얘가 큰 거야. 역시 정반응이 우세한 거. 다시 말해서 이 같은 Q값이다. 알았죠? 그래서 평형 상태는 가 하나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죠.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맞았죠. 정반응 우세가 일어나겠죠. 아셨습니까? 다음 또 11번부터 13번 사이에 됐어요? 넘깁니다. 난이도 문제 1번부터 3번 사이
없습니까? 마지막 4에서 6번 사이 5번이요? 여러분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실린더가 아니고 강철 용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5번에서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값들은요 1리터라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몰수가 몰농도예요. 그래서 A가 0.2몰 그럼 0.2 몰농도라는 거고, B가 0.2몰 그러면 0.2 몰농도, C가 0.4몰 그러면 0.4 몰농도인 거죠. 근데 이게 초기라는 거죠. 반응 초기. 얘가 반응을 해서 이제 평형 상태에 돌입했는데, 이 평형 상태에 돌입을 하니까 A가 0.1몰이고요. B가 X몰이고요. 그 다음에 C가 Y몰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은 A를 통해서 나머지를 추론해야 됩니다. 지금 화학 반응식 자체가 1대 1대 1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0.2 몰농도가 있었는데 얘도 0.2 몰농도가 있었어요. 얘 0.4 몰농도가 있었죠. 반응 전에. 그런데 반응이 끝나고 나니까 얘가 0.1 몰농도가 된 거죠. 1대 1대 1인데 이만큼만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이만큼만 반응하고, 그래서 얘가 이만큼 생성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되고 얘는 이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얘는 몰수가 0.1몰이고 얘는 얼마다? 0.5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K값은 어떻게 넣는다? K값은 이렇게 되겠죠. A 농도, B 몰농도, C 몰농도 0.1 곱하기 1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하면 뭐 5 떨어지잖아요. 50이 나오고 50. 그래서 X 플러스 Y 값은 0.6이 답이겠고요. K는 50.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7번, 8번 질문. 괜찮아요? 안 풀어서 모르죠? 7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가 뭐를 알려주는 정보인 줄 알아요? 보세요. 7번을 보시면 옆에 데이터가 잔뜩 있는데 식을 일단 줬고요. A라는 반응물, B라는 반응물, 그리고 이렇게 C라는 반응물을 줬단 말이야. 그럼 평행선 K 눈에 들어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가로축이 시간인데 세로축이 뭐냐면 반응 지수거든요, 이게. 근데 이 값이 계속 줄어서 누구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야? 1에 가까워진다. 무슨 말입니까? Q값은 반응의 진행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지만 얘는 끊임없이 누굴 향해 간다? 얘를 향해 가는 거예요. 평형상수 K. 1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평형상수 K가.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평형상수 값은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보라고. 그래서 가나 다는 모두 초기 농도에서 누구 값이 되기 위한 거죠? 1이라는 K 값에 도달하기 위해서 얘들이 변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당장 암산으로 계산해 봐요. 가 1 곱하기 초기 농도 Q 값 찾는 거예요. Q 값. 가가 A, B, C가 111이면 저기 값에 넣으면 1 나오죠. 그냥 그게 Q값입니다. 여러분, Q값이 1 나온다고요. 1 곱하기 1분의 1이 제곱이니까 K값이라고 어때요? 같죠? 평형상태.
그래서 기억은 설명이 맞습니다. 속도 똑같아요. 니은 112죠. 보세요. Q값 얼마 나올까요? 저기다 우리 저기 값에 넣으면은 얘 4 떨어져요. 4. 1 곱하기 1분의 2의 제곱이니까. 그럼 얘하고 비교해서 얘가 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자 분모 중에 분모가 큰 거잖아. 걔가 줄어야 되잖아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역반응이 우세. 그래서 나에서 반응이 진행되잖아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면 A 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C에서 A, B 쪽으로 가니까. 자, 그림은 다에 해당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이 그림이 점점 줄어들어서 1에 가까운 값이 돼가고 있잖아. 일단은 다에 해당되려면 Q값이 K값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를 암산해 보세요. 다는 요렇게 돼 있잖아. 1, 2, 1이잖아. Q값은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건 얼마예요? 2분의 1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Q가 K보다 작잖아요. 해당되지 않아요. 오른쪽 그림은 Q가 K보다 커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다음에 08번 보세요, 여러분. 08번. 자, 08번에 보시면 A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이렇게 돼 있거든. 역시 식 자체가 1대 1대 1입니다. 1대 1대 2 소리 요렇게요. 그럼 K는 화학 평형상수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꼭지로 연결된 용기 가나에서 AC가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왼쪽 실린더 가만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잖아. 가운데 열려 있고요. 그럼 이 가만 보면 지금 일정한 온도라면 가일대의 평형상수나 꼭지를 연 후, 이 꼭지를 연 후의 평형상수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볼게요. A가 0.3몰이고요. B가 지금 0.4몰이고요. C가 0.2몰이에요. 1리터짜리고요. 이쪽도 1리터짜리네요. 여기만 먼저 K를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0.4 곱하기 0.4가 돼요. 몰농도예요. 그대로 1리터 속에 있는 몰수니까. 얘가 0.2 곱하기 0.2 제곱이니까요. C의 제곱이니까 이게 C 제곱 아니에요? 그쵸? 몰농도의 제곱이니까 이게 되죠. 결국 얘는 4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약분해서. 맞지? 그럼 얘는 콕을 오픈해도 4분의 1이고요. 오른쪽 있는 애도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 있는 애가 얘가 0.4고 그 다음에 얘 B가 0.1이고 그 다음에 C가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 C 몰라요. 그럼 얘 또한 4분의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4고 0.1일 때 이게 X제곱이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얘를 X로 놓으면 제곱이니까 맞지? 그지? 그러면 봐봐요. 양변에 10을 곱해볼까? 100을 곱해봅시다. 그럼 뭐가 됩니까? 400이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100이 되고 X는 뭐가 나와야 돼요? 10분의 1. 다시 말해서 X는 0.1이라는 소리예요.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1번 나에서 C의 몰수는 0.1몰이 정답이고, 자, 꼭지를 열었을 때 반응은 어느 쪽으로 우세하냐? 보세요. Q를 구하라는 거예요. Q. 여러분 둘이 딱 꼭지 열어봐요. 그럼 이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식에 넣어야 되는데 몰농도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몰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A는 총 부피가 2리터입니다. 꼭지를 열면 기체가 양쪽으로 확산하니까 총 부피가 2리터고 0.8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B는 2리터 속에 얼마 들어서 0.5몰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2리터 속에 0.1, 0.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얼마 있는 거예요? 0.4 몰농도에 있는 거고 얘는
0.25 몰롱도가 있는 거고, 얘는 0.15 몰롱도가 있는 꼴이죠.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Q 값을 구한다면 얘 몰롱도 곱하기 얘 몰롱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몰롱도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과연 4분의 1과 비교해서 크냐 작냐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0.15는 10분의 15 아니에요? 아, 100분의 15. 맞지? 그럼 얼마니? 20분의 3이 되나요? 요거 20분의 3이 돼요. 요거 얼마니까? 요거 4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해보자고, 우리가. 얘는 20분의 3이고요. 분모는 분자한참. 얘는 뭐 10분의 4 곱하기 얘가 4분의 1이니까 약분이 돼서 역분이 돼서 10분의 1일 거예요. 분모는. 결국 뭡니까? 얘들 값은 20분의 3에서가 10분의 1값. 자,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보자고. 얼마입니까?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4분의 얼마예요? 6이죠? 크다 이거죠, 크다. 그럼 이 반응 우색이 일어나야죠. 역반응이 우세하다. 알았습니까? 왜? 반응지수 Q값이 K값보다 크기 때문에가 정답입니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평형상수 쪽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느냐는 거예요. 평형상수 식을 쓰는 것도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얘가 정반응으로 우세하게 일어나는지 역반응으로 우세하게 일어나는지를 반응지수 Q를 통해서 구할 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평형상수식을 쓸 때는 균일한 상태의 평형이냐 불균일 상태의 평형이냐 조심해야 되는데, 시험에 불균일이 나오면 고체나 용매 L 상태는 빼라. 알았습니까? 그러면 평형상수식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가 3단원의 마지막 케이스야. 3단원의 03번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평형이동은 뭐였어? 초기 상태. 그지? 반응의 초기 상태에서 K값과 Q값을 비교했을 때 평형이 어느 반응으로 우세하게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배웠어. 앞에서 배운 거 잠깐 볼까? 자, 우리가 반응 지수라고 하는 값이 있거든. 얘는 평형이야, 평형이 아니야? 이건 평형이 아닌 상태야. 그러면 평형 상수는 뭐야? 얘는 그냥 평형인 거야, 얘는. 그래서 반응 지수와 평형 상수 값을 비교하면 우리는 어느 반응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Q값이 K값보다 작다. 어차피 얘 모두 엄밀히 많으면 반응물 농도 곱분에 뭐가 되는 거야? 생성물 농도 곱이 되거든. 이렇게. 이 값이 Q가 작다는 얘기는 얘를 우리가 K를 이렇게 놓고 보자. 여러분 요거 봐봐. 내가 얘를 든 K 값은 1보다 어떤 거야 지금? 작은 상태잖아. 그보다 더 작으려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면 얘는 자 정반응, 이게 정반응 아니 아래가 반응물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역반응이잖아. 요게 어느 게 우세야 얘가 될 수 있겠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Q값이 K값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 Q값이 K값보다 커버리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얘 값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이 값을. 그러니까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줘야 되겠지, 이렇게. 맞아요? Q와 K가 같으면 그냥 평형 상태라고 말하고. 자, 그런데 지금은 결과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이동시키는 거야.
억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조건을 변화를 줘서 평형을 이동을 시켜서 특정 물질의 양을 키우는 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거 화학공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 이 원리를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그래. 르 샤틀리의 원리. 그걸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야. 지난 시간에 평형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동하는구나를 확인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 조건을 변형을 줘서 평형을 이동시키는데 실제로 그 이동하는 마지막 목표는 뭐냐? 어떤 특정 물질의 양을 키우는 거지. 다시 말해서 생성물의 양을 많이 얻고 싶은 거야. 인간이. 많이 얻고 싶으면 정반응을 우세하게 진행시키면 될 거 아니냐. 정반응을 우세하게 진행시키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조건에서 어떤 걸 변화를 줬을 때 우리는 생성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그 생성물을 얻을 수 있는 양을 수득률이라고 그래. 수득률. 그걸 키우는 방법을 배우는 게 마지막 과정이다. 알겠죠? 거기 보면 화학평형의 이동 보이죠? 맞아요? 우리는 늘상적으로 봐봐요. 화학평형이 이동하면 어떤 조건에서 이동을 할 거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잘 봐요. 농도, 온도, 압력. 사실은 여기에 뭐도 있냐면 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안 배워요, 여러분들. 촉매를 넣어도 평형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평형이 이동한다기보다는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을 빠르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공학과 관련이 있다. 화학공학과. 무슨 말이냐? 공학으로 넘어가면 이론적인 화학 반응의 움직임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기초과학 쪽에서 중독되지 않은 몰핀을 발견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발견이죠. 근데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는 공학에서 판단해요. 화학공학에서. 이걸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 그랬을 때 효율이 좋냐? 안 좋다? 폐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때 그들이 이용하는 게 르 샤틀리의 원리예요. 수득률이 얼마나 좋은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평형의 이동은 이것이 바로 조건이거든요, 얘들이. 어떤 화학 평형이 도달했는데 조건의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평형에 도달한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잘 보세요. 지금 거기에 있는 그림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 평형에 도달한 시스템이 있어요. 멈춘 건 아니겠죠? 그럼 이 사이에 조건을 변화를 주는 거야. 조건의 변화를 주게 되면 얘는 어디에 도달한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근데 이게 어디 조건에 맞춘다? 생성물이 많아지는 방향인 거예요. 알겠어? 생성물의 양이 많아지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조건을 우리는 르 샤틀리 원리를 이용해서 보겠다. 자, 이제 거기에 르 샤틀리 원리가 첫 번째 나와요. 얘가 무슨 원리냐? 그러니까 르 샤틀리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느냐면 조건 변화를 통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하나하나 따졌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 사람의 원리는 딱 하나야. 이건 물리학에서 관성의 조건과 똑같은 거거든. 응? 생각을 해봐라. 관성의 법칙 알아? 너희들?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멈춰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한다. 자, 너네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 어떤 거야?
지금의 조건을 변화를 주는 건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 오늘부터 잠 2시간밖에 못 자. 화가 납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데까지. 그러면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가서 내가 뭐 하게요? 나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요. 당신이 뭔 창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이제. 왜 그렇죠? 지금의 조건을 무너뜨리는 거죠. 뭐가 듣기 제일 싫어요? 어떤 소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둘이 사랑을 하잖아요. 니네 둘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제일 화나는 게 여자가 혹은 남자가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살아서 뭐 되려고 그래? 이게 제일 화가 납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 말을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3번만 말하면 된대요. 지금 하는 일은 아무 쓸데가 없다라는 말을 3번만 하면 그 사람이 죽는데요.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이미 죽은 거예요. 알았으니까. 근데 뭐라도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봐. 당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또 죽었네요. 죽은 사람이 2명이나 있네. 내가 지금, 봐봐요. 돈을 벌려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 지인이 혹은 여자친구가 그 직장을 왜 다니냐고. 아니 내가 열심히 뭘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 해서 뭐 하냐고. 3번만 말하면 그 사람이 죽는답니다. 왜 그래? 사람에게도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계속 뭘 하고 있으면 하려고 하는 성질인데 그걸 막으면 뭐가 생겨요? 반항이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평형의 원리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르샤틀리 원리는 완화의 원리예요. 완화. 어떤 조건을 변화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완화시키려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반응물을 높였어요. 그럼 반대 방향이 뭡니까? 반응물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방향. 반응물을 높였으니까, 농도를 높였으니까 반응물이 원래 상태는 어때? 작은 상태잖아요. 걔를 줄이려면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우세가 일어나야 되겠죠. 생성물의 농도를 낮췄어요. 원래보다. 어때야 돼요? 생성물이 원래 커져야 되겠죠. 정반응 우세.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완화시킨다는 게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거기 써 있는 말 봐봐. 조건의 변화가 생겼을 때 평형 상태가 있었거든. 근데 여기다가 뭐를 주는 거야? 조건의 변화를 준다는 거지. 그러면 평형이 이동한다는 거야. 어디 방향으로? 조건을 뭐하는 시키는?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거지.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온도를 낮추면 높이는. 농도를 높이면 낮춰주는. 뭔 말인지 알겠냐?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르샤틀리의 원리인데 이걸 차근차근 배울 거라고. 그 조건, 첫 번째 조건에 얘부터 배울 거야. 농도라는 조건. 농도와 평형 이동을 한번 보자.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쉬운 게 이미 우리가 수도 지금 해왔거든. 반응지수 Q값으로. 봐라. 거기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 해석이라는 말 있지. 농도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의 해석을 보자. 여길 보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봐봐. 우리는 항상 이 조건을 생각해야 되더라. 반응물은 화살표 좌측에 있고 생성물은 우측에 있다면 이거 정반응으로의 이동을 한번 니네가 생각해봐.
이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반응물의 농도를 어떻게 하면 돼? 키우면 되잖아. 생성물 농도를 어떻게 하면 돼? 줄이면 되잖아. 이러면 정반응 이동하잖아. 맞아 안 맞아? 두 번째, 역반응으로의 이동을 한번 해봐. 이러면 생성물 농도를 어떻게 하거나 키우거나 반응물 농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줄이면 이거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냐? 니들 있는 내용들이 다 그거라고. 알겠어? 그러면 이거를 이것에 의한 해석으로 따져봐. 정반응으로 이동하려면 평형이 우측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러려면 봐라. 반응물이 어때야 되냐? 커야 되지. 누구보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했을 때 반응물의 농도가 어마무시하게 커야 넘어갈 거야. 누구랑 비교하는? K값이랑 비교하는 거지. 그럼 Q값이 K값보다 이럴 때 정반응이 이동할 거 아니야. 이해가? K값보다 Q값의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이 반응물, 분모값이 훨씬 큰 거지,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역반응으로 이동하려면, 이건 Q값이 K값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Q든 K든 그게 반농분의 생농이잖아.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인데, 평형 상태보다 반응물의 농도가 더 비율이 크다든가, 생성물의 농도가 비율이 더 작다든가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K값을 쓴다면 분모가 반응물 농도잖아. 분자가 생성물 농도고 물론 지수에 의해서 지수값이 제곱이나 세제곱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데 이게 무슨 방향이냐는 거지. 이게 정반응 이동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무슨 반응 이동이야? 역반응 이동이잖아. 노란색이 일어나려면 이래야 되고 이런 거야. 빨간색이 이동하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명심할 건 뭡니까? 이렇게 농도 변화를 통해서 평형이 이동하더라도 K값은 그대로란 얘기야. 온도가 일정하니까. 알았어? K값은 그대로다. 이걸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지금 얘기가. 페이지 97쪽 얘기가 다 그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적 해석을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 그래프적 해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농도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안다라는 해석인데, 자, 질소기체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합성됩니다. 이거 여러분 1단원에서 배웠죠? 무슨 법이에요? 하버법이야. 하버가 저 암모니아 기체를 얻기 위한 실험이거든? 그럼 농도에 의한 것만 생각해봐. 농도에 의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반응물인 질소와 수소를 더 많이 넣어주거나 암모니아를 줄이면 되겠지. 그럼 평형이 정반응으로 이동을 해서 끊임없이 암모니아가 계속 생성될 거야. 맞아? 그게 화학공학에서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래프 선상에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를 한번 보라고. 지금 거기에 그림에 보면 세로축이 농도야. 그리고 위에 이게 질소 농도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맨 꼭대기가 암모니아 있구나. NH3 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가 무슨 농도 있어? 수소하고 질소가 이렇게 나란하게 있어. 그래서 봐라. 질소 농도가 이렇게 있어. 다음에 수소 농도가 이렇게 있어. 다음에 암모니아 농도가 이렇게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 화학 평형에 도달해 있다라는 얘기야. 농도 변화가 없잖아. 그죠? 가로축이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이 흘러도 저들의 농도 변화가 없다는 건 여기까지는 무슨 구간이다?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평형 상태. 그래서 얘를 1구간이라 하자. 지금도 르샤틀리에 원리를 이용할 거라는 거지. 그림에 보니까 누가 탁 폈나 봐봐. 그것만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봐. 얘를 딱 튀웠어. 그럼 여기서 누구를 집어넣은 거라고? 얘를 첨가한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 갔냐? 그럼 무슨 반응 우세? 얘를 넣었으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지? 그럼 첨가한 상태에서 얘가 준다는 거지. 이렇게 봐봐. 근데 여기까지는 안 가. 그리고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뭐에 도달했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보라는 거야. 이거 여기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값을 보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됐냐? 줄었잖아. 이렇게 줄었잖아. 얼마만큼 줄까? 여기 3만큼 준다는 거야. 비율적으로 3만큼. 그러면 질소는 얼만큼 줄어야 되냐?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질소는 여기서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얼만큼 줄었다고? 1만큼 준 거예요. 3대 1. 그럼 암모니아 어때야 돼? 늘어나야지. 몇 만큼 늘어날까? 2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값을 봤다 이거. 여기 값. 이렇게 지켜봤다. 그랬더니 얘가 이만큼 늘더라.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거야. 얘가 평형 상태. 우리는 질문. 얘 Q 값이 K 값보다 클까 작을까? 요 구간에서 Q 값은 이래야 되는 거야. 이래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이해 가냐? 됐어?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어. 그럼 자, 1하고 2 구간이 있을 거 아니야. 구간. 이때 K값 누가 크다? 같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고. 이해 갔어? 중요한 건 뭔지 아냐? 누구 농도가 크냐는 거지. 수소 농도가 커졌구나. 이걸로 인해서 얘들이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지만 결국은 Q는 누구와 같아지게 돼 있어. K값과 같아질 때까지 평형이 이동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Q값과 K값이 같아지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봐봐. 지금 Q가 K값보다 작다는 얘기는 Q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잖아. 계속 커져서 누구에 도달하면? K로 수렴하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 그림이야. 지금 그림 자체가. 알겠어요? 근데 밑에 그림 봐봐. 생성물을 첨가하잖아? 그럼 암모니아가 왜 이렇게 빵 떠? 응, 그지? 그럼 걔가 줄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면 반응해야 되잖아. 그럼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럼 수소랑 질소가 훅 늘어. 근데 어디부터 출발? 요 지점부터 출발. 훅. 수소는 여기부터 훅 늘고, 여기부터 질소 늘고. 3대 1로. 근데 암모니아는 뻥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게 그게 이만큼 주는 거지. 근데 올라생타로 가지는 않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그림 하나로 그려볼게요. 자, 이게 원래 K예요. 원래 K. 1보다 크죠? 지금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질소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봐요. 얘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서, 봐봐요. 줄어들어서. 얘가 어느 정도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흰색이 K나 빨간색이 K나 둘이 어떻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아진다. 그러면 노란색이 빨간색이 되려면 이게 일어나야 되잖아. 정반응이. 지금 그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지금 농도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했고요. 넘겨보십시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압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압력과 평형상수에 대한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압력의 영향을 받는 건 누구밖에 없다? 얘밖에 없습니다. 액체나 고체는 압력 영향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체가 나왔다 그러면 농도는 당연히 영향을 받고 평형이동. 아, 이건 압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은 어떤 원리냐? 간단한 건데요. 참 신기해요. 잘 보세요. 완화시키는 방향, 르샤틀리 원리. 만약에 이런 반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기체죠. 반응물 개수의 합이 얼마예요? 3입니다. 생성물 개수의 합이 얼마예요? 2죠. 만약에 압력을 세게 가해요. 얘들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압력을 세게 가한다는 건 교실의 면적이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압력이 세지니까. 그러면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적은 쪽으로 가야 돼요? 평형은. 어떤 게 편해요? 교실이 좁아지면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야, 교실이 좁아진다는 말을 이렇게 써볼게. 너네 돈을 못 벌어. 자식이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 당연한 거요. 원리는 간단하다니까, 이 사람들아. 돈을 많이 벌면 자식이 많을수록 좋지. 다 키울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자식이 많으면. 근데 그건 돈을 많은데. 교실이 커지게 되면 압력이 약해지는 거잖아. 기체 부피라고 생각해봐. 주변에 압력이 약해지면 교실의 부피가 커지지. 그럼 입자수가 많은 쪽으로 평형 이동한다고. 왜 그래야 되냐고. K 값이 변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봐. 야, 부피가 준다는 건 입자수가 그대로 있다면 몰농도가 어떻게 될까? 늘어난다니까? 생각해봐. 지금 이 상태에서 압력이 세지잖아? 부피가 줄어들지? 그럼 몰농도가 증가한다니까? 그 몰농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자수가 줄은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 원래 K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다시. 압력이 세지면 무지수가 어떤 쪽으로 움직인다? 작아지는 쪽으로 움직여. 압력이 약해지면 부피가 팽창하잖아. 그럼 입자수가 그대로 있으면 몰농도는 줄 거 아니냐? 그 원래 몰농도로 가려면 입자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압력이 약해지면 무슨 방향으로? 무지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이런 얘기야. 이해 갔어? 무슨 표현인지? 평형이동? 그래서 거기 있는 얘기 보면 봐. 압력이 증가되면 그 압력 증가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을 이동한다. 압력이 증가되면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농도가 진해진단 말이야. 그걸 줄이려면 입자수가 줄는 수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평형이 무질수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압력이 커지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방향이라고. 이거를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거야. 무질서도 감소 방향. 이걸 계수압이 작은 방향으로. 저기는 정반응의 계수압이 작아지는 방향이야? 역반응이 작아지는 방향이야? 정반응이잖아. 그럼 니네가 만약에 하버라면 암모니아를 많이 생성하고 싶어. 누구를 많이 넣어줄래? 질소나 수소를 많이 넣어주겠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족족 암모니아를 빼내면 평형은 계속 이동할 수 있지. 또 하나, 압력을 어떻게 하면 돼? 높이면 돼.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니까. 알았어? 반대로 적어봐. 압력을 낮춘다면 부피가 팽창하니까 기체 몰수가 어떤 쪽으로 이동한다? 커지는 쪽으로 간다 이거야. 왜? 부피가 팽창되면 지금의 입자수만큼 그 압력을 못 나타내거든. 근데 압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몰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몰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고. 그러면 이건 무질서도가 어느 쪽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계수합이 어떻게 되는 쪽으로? 큰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이야. 그래야 K가 안 변한다니까. 그래야. 밑에 그림 한번 볼래? 그림. 그림을 보면 평형 이동의 예가 보여. 맞지? 근데 이 세로축이 뭐라고 되어 있나 가만히 봐라. 이렇게 되어 있다. 기체 몰수야. 근데 거기 보니까 암모니아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요 정도에 누가 있나 봤더니 질소가 있어. 요 정도에 누가 있나 봤더니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건 이게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란 얘기야 지금. 근데 압력을 변화를 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봐라. 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 됐지? 얘가 줄었다고. 그럼 질소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렇게 돼. 수소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렇게 돼. 자, 봐봐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준다고 제가. 그러면 얘는 얼만큼 늘어? 1만큼 늘고 얘는 3만큼 늘게 되는 거니까 얘들 전체적으로 몰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어요. 이런 식으로 1, 2 어디가 K값이 크다고? 같다고. 이래야 K값이 같아진다니까. 그럼 니네가 이걸 보면 니네가 이 방정식이 나왔잖아. 이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라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방향을 봤더니 무질서도가 어떤 쪽이냐 이거지. 감소하는 쪽이잖아. 무질서도 감소하는 쪽. 이해 갔어? 아, 무질서도 감소하는 게 아니야. 증가하는 쪽이네. 암모니아 쪽이 계수가 2니까. 맞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압력을 어떻게 했냐는 거지. 압력을 낮췄다는 얘기야. 압력을 낮추면 이렇게 몰수가 많은 쪽, 계수의 합이 큰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는 거지. 그게 그 그림이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역반응 진행 이렇게 써 있으면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압력을 낮춘, 그러니까 압력을 낮춰주면 이렇게 암모니아가 쫀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암모니아를 더 많이 얻고 싶어. 그럼 압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압력을 키워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두 번째 평형 그림 보이지?
암모니아가 늘어나게 되면 수소랑 질소는 그만큼 3대1로 줄게 돼 있어. 이거는 압력을 키웠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의 농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Q로 따져봐. K로 따져봐.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이래야 되는 거지. 맞지? 반응지수 Q값이 커야 되는 거야. 생각해봐라. 그냥 입자솔 더 넣고 덜루크로 몰농도를 조절도 하지만 압력을 키워버리면 부피가 줄어들어. 부피가 줄면서 농도가 커진다고. 농도가 커지면서 역반응이 진행되지 않으면 K값에 다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야. 틀림없이 조건에 변화를 주면 Q가 변해. 그건 변한 Q는 반드시 누구 쪽에 수렴하는 거야? K 쪽에 수렴하는 거야. 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도 K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갔어요? 그 얘기가 밑에까지 써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조심해. 선생님이 지금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니들한테 말했던 게 뭐냐? 자, 농도 그래프는 여기 누구 하나 피크를 친 다음에 내려간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이 그래프가 마치 온도 변화 그래프랑 비슷하다니까 조심해. 반드시 압력은 무슨 상태일 때만 성립한다? 기체 상태일 때만 성립해. 그럼 뭐가 나오느냐? 네 번째가 항상 시험의 함정으로 나와. 뭐라고 돼 있냐? 유의점을 잘 봐. 이 압력에 따른 평형 이동의 유의점은 기체만 말아야. 기체만. 알았어?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거기는 이제 뭐 개수 먼저 써놨지만 잘 봐. 고체나 액체는 뭐 해라? 배제해라. 얘는 뭐 해라? 압력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정반응을 우세하게 하려면 보지 마라. 정반응을 우세하게 하려면 이쪽 반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무지수도 증가 방향. 여기 0이고 얘 1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낮추는 거지. 낮추면 무지수도 증가하는 쪽으로 가잖아. 이해 갔어? 그거야. 두 번째. 거기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건데, 개수의 합이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떠면? 같다면 압력의 영향을 안 받아. 무지수도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수소기체가 있고 염소기체가 있어. 그런데 염화수소기체가 만들어진대. 이건 압력 영향 안 받아. 합이 2, 2로 똑같으니까. 그래서 메테인 가스가 있고 산소기체가 있어. 이게 사실 연소라 사실 뭐는 하면 안 돼. 가역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얘가 가역 반응이라고 예를 든다면, 자, 이랬을 경우 압력의 영향을 받아. 얘는 왜? 선생님 개수의 합이 똑같은데요? 1번 때문에. 액체가 빠지면. 이해 가냐? 액체 고체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만약 기체라면 맞아. 압력 영향을 받지 않아. 액체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얘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는 괜찮아.
넘겨봐봐. 자, 이 세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반응과 무관한 기체가 첨가되는 경우야. 반응과 무관한 기체가 첨가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영향을 받느냐? 그렇진 않아.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야. 얘들은 말이야, 부분 압력이 변해도 분명히 원래 부분 압력으로 돌아가려고 평형이 이동을 하거든. 압력 영향을 받는다는 게. 근데 거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거라고. 일정 부피 용기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일정한 부피 용기에다가 어떤 화학 평형에 도달한 물질에 기체를 집어넣잖아? 그렇다고 그 기체 때문에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증기가 있는데 얘가 수소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기체가 있어봐. 자, 지금 평형에 도달했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얘를 첨가해. 무관한 기체 이런 것들이 18족 원소들이거든.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 뭐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걸 여기다 집어 넣는다고. 알았냐? 집어 넣는다고. 그러면 잘 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몰롱도고 얘가 1몰롱도고 얘는 1몰롱도 이렇게 있었어. 그냥 이게 평형 상태. 평형 상태. 자, 그러면 사실 얘들 전체 압력이 예를 들어서 4기압을 해보자. 4기압. 응? 전체 압력이 4기압이야. 2기압, 1기압, 1기압 이렇게 부분 압력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헬륨을 집어넣어.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되냐? 늘어나. 왜? 기체 입체수가 맞으니까. 여기다 헬륨을 넣는다고. 헬륨을 한 2 정도 넣어. 그럼 이 용기, 일정한 부피 용기의 압력은 몇이 돼? 6이 된단 말이야. 6. 압력이 6. 그런데 이 빨간색 애들의 비율을 봐봐. 몇 대 몇 대 몇이야? 2대 1대 1이지? 이러면 영향을 안 받는 거야. 부분 압력은 그대로니까. 다만 어떤 걸 조심하냐면 실린더 같은 거 조심해야 돼. 어떤 얘기냐면 이런 말이야. 자, 일정한 부피 용기가 아니라 이렇게 실린더가 있잖아. 이렇게 봐라.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데 외부 압력이 얼마야? 1기압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가 자, 수증기가 이만큼 있었고, 자, 수소가 1만큼 있고 산소가 1만큼 있어. 이러면 얘들이 부분 압력이 있어. 얘들 다 압력 합쳐서 1기압이 돼야 되거든. 그럼 얘는 몇 기압이 되겠냐? 0.5가 되고, 얘들은 다 얼마씩이 되겠어? 0.25씩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압력이. 이해 갔어? 근데 헬륨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쓱 헬륨을 1만큼 넣었어. 헬륨을 1만큼 넣었어. 이러면 사건이 달라져. 헬륨까지 들어가서 몇 기압이야? 헬륨까지 집어 넣어서 1기압인 거야. 그대로 계속. 일정한 부피 용기가 아닌 거지. 그러면 잘 봐. H2O는 여전히 이 2개. 수소는 1개, 산소도 1개. 근데 헬륨이 1개가 돼버리면 얘들은 총 5개잖아? 그럼 얘가 몇 기압에 해당되고? 0.4기압에 해당돼. 얘는 압력이 얼마가 되는 거야? 얘도 압력은? 얘도. 그러면 생각해봐. 전체 부분 압력이 어떻게 되냐? 감소한 거야. 이렇게 됐는데 부분 압력이 감소하면 무슨 반응 우세? 모지수가 큰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 평형이 이동한다고. 그래서 이 몰수가 바뀌어. 알겠어요? 지금 마지막 말한 3번은 일정한 부피 용기에서 딴 게 들어오면 전체 압력은 커지고 빨간색의 부분 압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평형 이동에 영향을 안 줘. 근데 이렇게 부피가 변하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건 어려운 얘기야.
너네한테 나오긴 좀 어렵지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야. 됐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온도와 평형이동을 한번 보세요. 자, 온도와 평형이동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온도도 조건이거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야. 얘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얘가 발열이다 흡열이다 조건을 주거든. 근데 니들이 알아봐야 돼. 참고 한번 봐. 참고. 이거 노트 왼쪽에 써놔야 되겠어? 참고를 잘 봐. 우리는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계라고 불러.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는 사람, 이걸 주위라고 불러. 주위. 이걸 누구? 계. 에너지의 이동을 보게 되는 건데, 반응물이 이렇게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가 나오잖아. 에너지가 나오잖아. 이걸 열이라고 불러. 열 에너지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들아,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 이름이 뭐야? 온도계잖아. 온도계가 여기에 있어. 온도계. 인간이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온도계는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되면 이 온도계는 그럼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이걸 발열이라고 해. 이거를 에너지 준위로 보잖아. 반응물의 에너지를 이 정도로 놓는다면 생성물이 이렇게 낮아진 거야. 알았어? 반응물의 에너지 준위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준위가 낮아서 이만큼의 차가 빠져나간 거라고 보면 돼. 이걸 엔탈피라고 해. 그래서 반응물의 엔탈피, 생성물의 엔탈피 값이 작아서 델타 H는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잖아. 이렇게. 이게 어떠냐? 나중에서 처음 빼면 0보다 작겠지. 이렇게 0보다 작겠지. 이게 발열이야. 얘가 잃은 에너지를 그대로 누가 주위에서 받은 거야. 그래서 봐라. 델타 H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지금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잃었다는 얘기야. 근데 주위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은 거잖아. 주위 입장에서 측정하는 값은 Q야. 주위에 측정하는 값. 그러니까 봐라.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Q는 어떠니? 0보다 큰 경우가 되는, 이게 발열의 특징이야. 그래서 델타 H와 Q는 절대값이 같아. 알았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잃은 에너지는 얘가 얻은 에너지와 같아. 반대로 봐봐.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한 애들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열을 잃은 거잖아. Q를.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얻은 거잖아. 그래서 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흡열이라고 불러. 흡열. 주위에서 개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프 자체가 요 정도가 반응물이 엔탈피, 요것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지. 엔탈피가. 다시 얘들아, H를 뭐라고 한다고? 엔탈피라 불러. 시스템의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거든. 이 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외부에서 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델타 H가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뺀 값이니까 0보다 큰 값 나오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작아요. 우리는 이걸로 풀 거예요. 이걸로 풀 거라. 지금 봐봐. 내가 말하는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돼. 니네 이렇게 발열이 되면 누구 에너지가 높다고 했어? 반응물의 에너지 높지. 얼마큼 높아? 잘 봐. 이해 갔어?
Q만큼 높은 거야. 다시 여기도 봐봐. 반응물이 생성물 가는데 누구 에너지가 높아? 생성물이 높지? 얼마큼 높아? 이렇게. 이게 흡열이고 저게 발열이야. 저 Q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라고. 델타 H로 표현되는 건 화투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 학교 선생님이 저걸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봐. 내가 이 반응을 적어놓고 이렇게 써볼게. 델타 H가 이거 발열이야, 흡열이야? 쟤들 입장에서 에너지를 잃었다는 얘기야, 지금. 0보다 작다는 건.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잖아. 발열이네. 그지? 그럼 반응물이 에너지가 커, 생성물이 커. 반응물이 큰 거잖아. 그럼 Q 어디다 적어? 여기다 Q를 이렇게 적어주면 돼. 생성물 쪽에다가. 알았어? 이해 갔어? 저렇게 조건을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쓸 줄 알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봐봐. 이제 선생님 말하는 게 뭐냐? 온도와 평형상수를 보면 온도와 평형이동을 보잖아? 이거를 보라고.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의 이동은 이렇게 된다고. 온도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온도를 어떻게 조절했을 때 어디 반응으로 진행하냐 보면, 잘 봐. 온도를 낮추잖아. 알겠어? 온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주변의 온도를 떨어뜨린 거잖아. 그지? 그럼 온도를 낮추게 되면 평형은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진행이 돼. 봐.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으면 이걸 채우려고 반응이 진행이 된다고. 두 번째, 온도를 높이잖아? 알겠어? 그러면 무슨 반응 쪽으로 반응이 있는다고? 흡열 반응 쪽으로. 알겠니? 그러면 조건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 이렇게 있는데, 잘 봐. 델타 H가, 알았어? 이렇대. 이거 그러면 쟤들의 에너지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낮다는 거 아니냐? 그지? 이거잖아. 제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은 거니까 생성물이 에너지가 낮은 거라고. 우리 입장에서 뭐고? 이런 거고. 이거 발열이라고, 발열. 그럼 발열은 너네가 이렇게 쓰라고. 잘 봐. 이게 발열을 쓴 거야.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Q만큼 에너지가 낮은 거지. 더해야 같아진다고. 이해 가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봐. 이거 농도처럼 해석해봐. Q를 떨어뜨린다는 거는 온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추는 거야. 온도 낮추면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우세잖아. 다시 Q를 높이면 무슨 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잖아. Q를 농도처럼 해석하면 금방 푼다고 문제. 알겠어요? 반대로 이렇게 쓰면 봐라. 이렇게 쓰면 이건 역반응이잖아. 봐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건 델타 H가 뭐냐? 이건 0보다 큰 거잖아. Q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때 분명히 생성물의 마이너스 Q라고 써도 되지만 플러스 Q를 적을 때 여기를 적으라고. 아,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Q만큼 에너지가 높은 거야. 그럼 이때는 온도 높인다는 건 이걸 키운 거잖아. 무슨 반응 우세? 정반응. 온도 낮춘다는 Q를 떨어뜨리는 걸로 해석을 하면 역반응 우세가 되어서 여기 있는 얘기가 싹 성립이 돼.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 니네 K 값을 변화주는 건 누구라고 그랬어? 온도라겠지. 자, 생각해봐. 자, 아까 농도를 우리가 높이거나 낮춘 거는 높은 농도에서 원래 농도까지 안 떨어지고 중간까지 떨어졌잖아. 지금은 말이야, 봐. 이거 높이면 누구 물질이 많아져? 반응물이 많아지지? 그럼 K는 줄어. 왜? 반응물이 커지니까.
근데 이거 낮추면 생성물이 많아지지? 이런 K값 늘어나. 알았니? 다시 이거 잘 봐. 얘 K값 키우려면 Q 어떻게 해야 돼? Q값을 키워야 얘가 줄고 얘가 늘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 아니야? 이러면 K가 늘어난다고. 알았냐? 잘 봐. 어떤 T1 도시에서 K값이 있는데 이 T1 도시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더라. 온도 높인 거야, 낮춘 거야? 높인 거잖아, 2배. 그러면 K1도 커졌지? 온도 높일 때 K값 커진다는 건 위야, 아래야? 아래란 말이야. 온도 높인다는 건 Q를 키운 거고,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서 K값이 커진 거니까 흡열이라고, 이 반응은. 알았어요? 이 반응이 바로 밑에 있는 99쪽의 내용들이야. 알겠냐?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개수의 합까지 얘기를 못했지만 여기까지만 공부해와. 숙제는 안 줄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 온도 평형이동, 압력 평형삭도 다시 할 거야. 알겠어요?